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이 일반 심리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쩌면 꼭 신경증 현상뿐만 아니라 꿈이나 어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의 해학적인 건 농담, 그리고 여러 모습으로 특히 꿈 분석 속에서도 그 병리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 그 일반 심리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 정신분석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정신분석은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치료 기법으로, 사이코테라피로서의 정신분석만 주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일반 심리학으로 철저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게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현대 갈등 이론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찰스 브렌너 같은 분이 정신분석은 일반 심리학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프로이드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인사이트인데, 그게 계속해서 그 프로이드를 이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임상적으로 프로이드를 이해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종사했던 게 대부분 정신분석 치료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일반 심리학으로 발전시킨 이 정신분석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이해되고 있고, 실제 임상하시는 분들도 일반 심리학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신병리에 대한 치료 기법으로만 조금 더 특화해서 보지 않았느냐 하는 게 좀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시스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프로이드가 원래 가졌던 생각, 정신분석은 일반 심리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든 뿐만 아니라 정상인, 모든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심리적인 역동은 같다야 하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사이코 다이내믹한 쪽에서는 우리는 누구나가 컴플릭에서 자유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심리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나 병리적인 사람이나 다 있다예요. 똑같은데, 이게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모든 컴플릭트, 그러니까 이 정통적인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론가였던 찰스 브렌너가 찰스 브렌너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시킨 이론이 현대 갈등 이론이죠. 모든 컴플릭트 티어리 속에서 그분들이 봤던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이드가 발달시켰지만 그 이후로 거의 잊어버리고 있던 부분을 좀 강조한 부분이죠. 원래 프로이드 개념으로 돌아가자는 개념에서 우리가 정신분석은 일반 사이칼로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어떤 학문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의 갈등이 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마음속의 갈등이, 과거에는 정신분석을 잘하면 갈등이 없어진다고 봤는데, 찰스 브렌너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모든 컴플렉트로서 우리의 갈등은 항상 있다예요. 갈등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의 이론이나 정통 정신분석가들의 이론을 뒤집는 얘기예요. 우리는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고, 갈등은 그대로 있지만 갈등에 대한 컴프로마이즈 포메이션, 그러니까 타협형성이라고, 타협형성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뀐다고 본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가 방어와 만족을 같이 추구한다. 우리는 디펜스도 하지만 또 하나 그래티케이션도 얻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너무 디펜스에 에너지가 많이 간다. 방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나는 우울하고 싶지 않다, 불안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에 온통 매달려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도 우울이나 불안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 불안이나 우울을 우리가 컨테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건강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누구에게나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우울이나 불안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우울이나 불안이 완전하게 없어져야만 자기가 살만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정도의 우울이나 불안은 나에게 항상 있는데 그래도 나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정도의 방어를 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최대한 추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봐요. 모든 컴플리트 티어리 쪽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래서 갈등이 없거나 우울이나 불안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이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건강한 사람은 최소한의 방어만 하는 사람인데,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은 방어에 지나친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예요. 에너지가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그래티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쪽의 활동보다는 방어 행동에 에너지가 다 사용된다, 이런 개념으로 모든 컴플리트 티어리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또 환경이론가들 쪽에서 본다면, 우리는 불안과 우울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폴스 셀프를 따라 사는 삶이 어쩌면 내가 불안과 우울을 벗어나기 위한 디펜스 메커니즘일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를 산다고 하는 게, 이게 만족을 얻는 일이에요. 트루 세티스팩션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인데, 이러한 만족을 얻는 삶이 아니라 불안과 우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남들이 봐서 괜찮은 내 모습으로만 살겠다고 우리가 에너지가 간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방어에 에너지가 다 사용되고 나의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가 발현할 수 있는 쪽으로 에너지가 가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병리적인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서로 용어는 다르고 이론 구성은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가진 힘들, 우리의 모티베이션이 어디에 있느냐죠. 우리의 행동 동기가, 우리가 내 마음에 갈등을 하나도 없이 하고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불안이나 우울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강박이나 퍼펙셔니즘, 완벽주의나 obsessive한 생각이나 생활 태도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또 성공지상주의가 가죠. 성공한 사람이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를 산다고 하는 거, 이게 폴스 셀프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트루 셀프가 아닌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를 추구하는 삶 자체가 디펜시브한 삶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디펜시브한데 에너지가 다 사용되는 삶을, 사실은 여러분들 임상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코우시나 또는 캐넌 오나이의 트루 셀프, 그리고 위니카스의 트루 셀프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학자마다 각각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질환의 기본,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도 생산성이 없이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병리적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폴스 셀프를 자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트루 셀프를 찾아내지 못한 사람들의 삶들이, 심한 사람들은 정신병리 현상들로 드러나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생산성이 없는 삶,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산다. 그리고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이 트루 셀프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인격 이론, 퍼스널리티 이론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공부를 우리가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것으로 가져와야 우리 삶 자체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만 제가 볼 때는 라이프 코치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문제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트루 셀프를 따라 살면서 본인 스스로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휴먼 포텐셜이 자라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이 기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그 여러분들의 체험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